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24년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어제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다가 몇 가지 불현듯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간단히 적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아본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이미 지나갔지만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이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3년도가 마무리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짧게나마 생각해보고 또 기록해보고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현재 저의 모습이 5년, 10년 전에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어떤 계획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1년, 2년, 2025년이나 30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대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 삶은 잘 바뀌지 않는 걸까? 왜 내 수준은 이 정도일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얘기했고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말인가 보다 그냥 던져주는 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작은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허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채널을 보신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은 24년도 비전 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현실화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본 그 비전 보드 내용은 여러분들이 24년도를 좀 더 나은 삶, 성공적인 삶, 더 베러 라이프를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제가 목표와 계획을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정표입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조건 흔들립니다. 직장의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 풍조 이런 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근데 그게 뭐죠? 진정으로입니다. 정말 원하는 삶. 그냥 두리뭉실하게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뭐 집 한 채 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집을 한 채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30평이든 40평이든 아무튼 그 집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집을 떠올려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떠올리고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이미 그 집이 내 것이 됐을 때로 미래적 시점으로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 집이 내 거고 그리고 내 집이 되었다. 그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시시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 많이 만나서 설파를 하지만은 목이 터지도록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거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되는 대로 세월에 흔들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저것저것 하다가 지금의 모습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다 그렇게 살아온다고. 그렇지만 그게 방향을 이제 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트냐 말씀드렸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자, 세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쵸?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 작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으로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목표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목표와 계획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와 계획이 있었나? 그럼 있었다고 쳐볼게요. 있었다. 그리고 난 있었어.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실로 어떻게 실현시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잘 게시를 해놨는지,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아무리 목표 세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우는 것은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 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모습,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부흥, 더 나은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시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써보시라고. 그렇죠? 이 목표와 계획은 비전 보드잖아요. 보드에 게시를 해야 돼요. 시각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 원하는 경제적인 상황, 얼마만큼 벌어야, 얼마만큼 있어야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목표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수백 번도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을 1년 후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해주고 똑같은 말 해줍니다. 그래도 안 바뀝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내가 지금 원하는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이거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런 삶으로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손으로 쓰고 말하고 상상해보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 짧은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경험을 다 암축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꽂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큼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응원하고 있잖아요. 저 같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휴잖아요. 오늘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밤에 여러분들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써보시라고요. 생각도 해보시고 써보시고 짝짝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계속 적어봐요. 그러면은 이 손이 반응하고 나중에 뇌가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써보면은. 그래서 제가 왜 초딩도 아니고 손으로 쓰라고 하냐, 무슨 뭐 데일리 리포트 쓰라고 하냐, 제 지인이 그래요. 근데 그거 저도 그랬단 말이지.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뭐 목표를 쓴다고 되냐? 그게 무슨 뭐 마법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이런 권유를 해주시는 분들은 뭐 책으로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텐츠로 만났다든지 저보다 수백 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됐건 그분들은 10년이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생 50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것을 저한테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알려드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잖아.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해보는 순간, 그리고 지속하는 순간 삶이 정말로 많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고 있지 않고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저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제가 해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는 ING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손으로 쓰고 말하고 상상해보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정말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1번의 목표와 계획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와 계획을 어찌됐건 세웠어. 그거를 가시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기록을 해야 돼요. 일단 기록을. 자, 타이핑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으로 직접 쓰세요. 타이핑할 때는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 필사해서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쓰는 것은 1만 가지 이상의 여러분들 어떤 신경과 관여되는 그 조직이 다르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써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가 아파올 겁니다. 아무튼 써보십시오. 저는 그냥 믿고 썼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너무나 살고 싶어가지고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5년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일까? 그때 당시 받았던 월급, 연봉하고 5년 10년 지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 경제적인 현실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어떤 성장,
굉장히 이 답답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 그런 것들을 내 내면에 물음에 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질 때 이 간절함이 생겨서 이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 쓰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 때가 안 온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는 거하고 일단은 들어보고 일단은 마인드에 어느 정도 낙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 때가 딱 되면은 그게 딱 맞으면은 그 시점이 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쓰게 됩니다.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암벽 등반하다가 그 낭떠러지의 줄 하나에 매달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 이미지를 한 번씩 시각화하는데 그것보다 간절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살고 남들이 그렇다더라 하면 쉽게 동요되고 의심도 안 해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 반대의 삶을 살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쓰고 말하고 상상해보기. 자, 지금 10가지 비전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있다고 칩시다.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겠다. 그리고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10가지까지 24년 지났을 때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목표와 계획도 써보고 남들 스마트폰 할 때 여러분들 책 들고 독서하시고 남들 멍 때릴 때 드라마, SNS, 유튜브 쇼츠 볼 때 여러분들 목표와 계획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은 다 각자 다르지만은 그 잠재력은 무한한 것은 자부합니다. 왜냐?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직장에서나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일까요? 아니죠. 왜죠? 그것만 해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했다라면 더 프로페셔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그 가능성,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제한하지 마시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무한대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어떻게? 쓰고 말하고 상상하는 걸 통해서. 자, 운동 선수들은 필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육체적인 훈련도 하지만은 시합을 남겨두고 내가 결승 전에 먼저 골이 나는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합니다. 상상해보는 거. 이미 내가 1등을 했다. 내가 얼마 만에 이 결승전을 끊고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한단 말이지. 왜냐?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작은 성공을 매일 하자. 작은 성공. 자, 여러분들 성공의 경험을 여러분들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성공은 거대한 부를 이루거나 어떤 큰 일을 내가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이지만, 큰 성공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작은 성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각자마다 작은 성공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성공입니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내 스스로를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기. 그렇죠? 그리고 하루 30분씩 걷거나 뛰기, 운동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이 다 성공입니다. 성공. 하찮은 게 아니고 엄청난 성공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매일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작은 습관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작은 성공이라고 해요. 습관은 좀 롱텀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성공은 기분 좋잖아요. 내가 오늘 성공했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내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매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려면은 작은 성공이 뭔지를 정의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 예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모든 건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자. 여러분들 일단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손으로 쓰고 말하고 그리고 상상화하는 훈련을 하셨다면은 일단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저것 재고 타이밍이 오면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비전 보드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만약에 잠깐 멈춰놓고 A4 용지 혹은 이면지 가지고 한번 써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 반드시 성공할 거라 장담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요. 우리들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올 때 단단한 마음들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것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성공 말씀드렸죠. 시작합니다. 자, 30분 일찍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자.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비교당하고 사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로 봐도 그렇고 자신은 없고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누구를 동경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늘 쫓고 있습니다. 늘 보고 듣고 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내면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비교, 시기, 질투,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삶은 사실 의미가 없죠.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삶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튼튼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생각들, 그 감정의 풍요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 좋잖아요. 하늘도 맑아 보이고 이 추운 겨울에도 별로 춥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결핍을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일리 리포트를 쓰셔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인생의 스토리를 적어보시는 거라고. 글을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적는 이 데일리 리포트,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예를 들어 비전 보드, 이렇게 설명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째로는 그 단순한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플 라이프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필요한 거, 정말 꼭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엮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굳이 만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다 몽땅 들고 오십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는 친구가 3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30년, 40년 넘게 살면서 친구 5명 이상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인생에, 내 인생에, 서로의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좋게 지내보려고 맺는 인간관계는 최악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만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 등, 그렇죠, 물건 등이라고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하고 여러분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여러분들 시간, 동선, 물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집, 회사, 목소리 이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감정도 가졌고 생각도 가졌고 영혼도 가졌고 또 눈에 보이는 외형도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에너지라고. 다 에너지로 운동이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양자역학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전파를 주고받고 있다고. 녹음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고, 계속 돌아간다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될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우리 정신에 어떤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 만나게 되는 부딪히는 인간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 그리고 물건, 시간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를 보시면 아직도 독서하지 않는다면, 자, 독서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히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자명합니다. 이것은 계획표 세우세요라는 그런 말하고 동등어가 아니야. 이것은 무조건 100%야, 100%. 그러니까 제가 독서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독서하세요. 무조건 독서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의 독서를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진짜 나는 경제적인 부를 원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책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한 권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나중에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최소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책 제목만 보고도, 그리고 책의 서두만 보고도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재테크면 재테크, 투자면 투자, 꼭 그 분야의 책을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10권 이상을 꼭 읽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 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내려놓고 여러분들 하루 30분이면 한 달에 한 권 반드시 읽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자, 내 영혼의 풍성함 감사. 자, 뭘 감사하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는 짧게만 나눕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되었다는 거,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그리고 익숙함,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순간에 그냥 거저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 그리고 어느 집단이, 그리고 어느 사회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나 이런 문명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 만한 정말 놀라운 삶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가치를 제공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인간이라고. 이게 본성이라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것들 한번 짧게나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저는 100% 부정적인 게 많아요. 가만히 내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사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느껴본다고. 그게 훈련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고 올라온다고. 그렇죠? 사람 만나거나 또 일하다 보면은 짜증나고 또 비교하고 또 욕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지만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평소에 훈련하고 기록하고 내면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희석이 돼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끝이라고. 옛날에는 그 부정적인 감정 올라오면 어떻게 했죠?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널 가만히 두나 봐. 이렇게까지 막 확정이 됐단 말이야. 확대가 됐단 말이야. 전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내면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정작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혼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아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려놓으시라고, 그 마음들을. 그리고 감사한 걸로 좋은 걸 가득 채우라고. 자,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 올라온다. 2개 채우시면 돼요. 너무나 감사하다.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폭격을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부정적인 감정하고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희석을 시켜야 돼.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면의 풍성함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찾으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번째로는 여러분들 투자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 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나은 경제적인 부를 얻고 싶다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상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죠. 승진하려고, 아니면은 더
업무적으로 스킬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이 자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공 심리학도 영상으로 제작해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직 편집은 못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째까지 왔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찐 건강. 자, 내면의 안정, 정신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의 외형의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 요즘 저도 뭐 최근에 건강검진을 다 받았는데 저도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비만이라고 하고 살을 뭐 10kg를 빼야 된대요. 10kg 빼야 되고 음식 조절해야 되고 아무튼 뭐 당뇨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안정과 평안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건강, 먹는 것, 수면, 그리고 운동, 이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제가 구구절절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꽂히는 거 한두 가지만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됐을 때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제가 관련된 영상 올리겠지만은 그때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